네, 안녕하세요. 파파라이프의 모든 끝장내는요, 빠방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드디어 3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도 시작이 되었죠. 이번에 제 아이도 8살이 되면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막 가기 전에 긴장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 5일째 학교를 가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학부형이 되면서 좀 긴장도 했었고 그리고 설레임도 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학년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쁘게 다들 생활을 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이겠죠. 자, 학년이 새로 올라갔거나 또는 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각종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사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뭐 아프지 않았다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올해부터 아니 뭐 지금부터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진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로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새학기 아이 보험 준비는 이렇게 하자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새학기 우리 아이 보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다쳤을 때, 갑자기 아플 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새학기 우리 아이 보험 준비라고 해서요. 암 진단금은 5천만 원, 뇌혈관 질환 5천만 원, 허혈 심장 질환 5천만 원,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입원비 20만 원 해서 20년 납 또는 30년 납으로 100세 만기까지 완벽하게 보장 준비를 해보자. 이게 오늘의 제목이자 주제이자 내용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 면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도 들어갔고 또는 학년도 좀 고학년으로 갔을 때 보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되지 않으세요?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를 한 8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태아보험 관련해 가지고 하나 넣어줬었고요. 한 5세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또 보험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나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8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굉장히 보장은 좀 빵빵하게 준비를 해뒀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이대로입니다. 암진단금 5천, 뇌혈관 5천, 허혈심장질환 5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수술비는 당연히 1,000만 원 넘게 준비를 했겠죠. 입원비는 2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제 아이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오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 보험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요. 오늘 꼭 요거를 보시고 조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연평균 주요 암 발생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암으로부터 또는 어떤 질환에 조금 더 이제 노출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니까 남자랑 제가 여자를 좀 나눠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 아이가 0에서 지금 보시면은 14세로 되어 있잖아요. 14세까지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백혈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했을 때 0에서 14세에는 1순위가 많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백혈병이라고 나와 있고요. 2순위는 뭐 여기 림프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뇌중추 신경계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4세 이후에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는 지금 좀 이제 같이 나와 있긴 합니다. 나와 있긴 한데 어찌됐든 나이가 조금씩 4세 이상으로 갈수록 어떤 데에 조금 이제 질환들이 생기냐면은 남자는 고환암이라든지 이 신장암이 조금씩 이제 발병을 하더라는 얘기인 거죠. 여자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애는 난소암하고요. 갑상선암이 조금씩 발병을 했다가 15세가 지나고부터는 갑상선암을 유독 좀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 난소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백혈병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사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이제 어릴 때는 백혈병이 좀 강했다면은 뒤로 갈수록 갑상선암에 좀 노출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환암이라든지 대장암도 좀 있더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나이가 더 지나서 이제 25세 이상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직접적인 이제 암 쪽으로 많이 이제 진단을 받는데 위라든지 대장, 간, 폐 이제 이쪽으로 많이 질환들에 좀 노출이 되기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장 어릴 때 그리고 어린 나이에 보험을 좀 잘 준비를 한다면은 나중에 15세 이후, 25세 이후를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암 진단것뿐만 아니라 뇌혈관, 심혈관 이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암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암도 많이 걸리지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심장질환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 심장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 협심증에 많이 노출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가입했던 보험들은 급성심근경색을 많이 준비를 했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급성심근경색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협심증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은 6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 더 보험료가 저렴할 때 준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인의 5대 암이라고 있어요. 위암,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 대장암이라고 해서 많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18년 기준입니다. 최신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2020년, 21년도에 18년도께 정리가 돼서 통계청에 이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자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0세에서 19세 아이들 경우에는 나와 있죠. 백혈병, 뇌, 중추, 신경계, 간, 심장, 갑상선 암 등이 주로 발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5대 암은 25세 이후부터는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5가지 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비보험이 나는 지금 있다. 그러면 이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를 돌려받냐면 내가 내는 병원비의 80에서 90%를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뭐 5,000원 공제하고 다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어떻게 한번 입원해서 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뭐 진단받고 했는 부분들을 다 돈을 돌려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퇴원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요양을 해 나가고 뭔가 좋은 약을 먹고 나의 그런 병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약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런 비용들은 다 어떻게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겠죠. 당연히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단비도 충분하게 준비를 했고 수술비, 입원비도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은 실비에서 나오는 걸로 내가 병원비를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그런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내 병을 조금 더 어떻게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데 비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도 준비를 하고 수술비, 입원비도 준비를 한다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아이 보험 준비는요. 진단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도 5천까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진단비, 수술비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다른 기타 수술하는 것도 1,000만 원 이상은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의학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그런 수술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한번 하는데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 비용들도 우리가 충당할 만한 그런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원비도 한번 입원했을 때 내가 좀 불편하지 않게끔 입원을 하려면은 4인실, 2인실, 1인실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입원비를 충분히 보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지금 성인인데 입원비를 좀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입원할 확률도 좀 적지만 입원비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 자녀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한 20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입원비도 충분히 보장하는 플랜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험을 그렇게 제가 처음에 이제 보여드린 이 표 있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은요, 우리 아이 보험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자, 5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5만 원이면 지금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이 보험들을 가입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솔깃하신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상담은 열려 있고요. 편하게 상담 받으시고 좋은 플랜으로 우리 아이의 보장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보험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또 분야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도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를 위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식을 매월 10만 원씩 우량주를 사가지고 나중에 아기가 컸을 때는 분명히 이 우량주는 더 많이 가치가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걸 물려줄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달러 저축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달러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아이를 위한 자녀 보험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를 위한 저축을 왜 달러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